이제 부등법 단독 신청 파트 갈 거고요. 자, 여기는 공동 신청주의. 공동으로 이제 신청해야 되냐 아니면 이제 부동산 등기법은 이제 등기 신청이 가능해요. 공동으로. 왜냐면은 등기 신청해야 되는데 이제 임대인이랑 임차인이 있겠죠. 근데 뜬금없이 뭐 임차인이 와가지고 뭐 등록해줘 이렇게 할 순 없겠죠. 그래서 원칙은 공동 신청주의인데 등기 권리자랑 등기 의무자 둘 다 신청해야 됩니다. 이유는 이제 등기 진정성 확보 그리고 일반적인 권리 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인데 당연히 단독 신청 허용되는 예외가 있겠죠. 자, 시험 핵심입니다. 총 7가지 유형으로 정리되는데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는 등기 명의인이 될 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자, 보존 등기는 최초의 소유권 등기를 하는 사람이랑 이제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 집이 내 소유권이라는 등기를 한 거기 때문에. 근데 등기 명의인 이제 원래 가지고 있던 사람이 이제 아니지. 소유권 보존 등기는 최초의 소유권 등기이기 때문에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단독 신청이 허용됩니다. 그리고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도 등기 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전 등기가 아닙니다. 보존 등기예요. 그러니까 이 소유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한 등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최초로 소유권 등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판결에 의한 등기. 자, 등기 절차를 이행을 명하는 확정 판결이 있을 때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단독 신청 가능하고 승소한 등기 의무자도 단독 신청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판결로 나와 있기 때문에 등기 의무자도 아는 사항이고 등기 권리자도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판결 등기 신청 예외는 자, 공동 신청주의가 예외예요. 단독 가능하다 했죠? 그 대신 집행 권한이 이제 판결물이에요. 판결물. 이게 필요해요. 왜냐? 당연히 이게 있어야 이거의 근거를 바탕으로 내가 단독으로 신청을 하는데 이 집행권한이 없으면은 공동신청주의가 원칙이기 때문에 둘 다 필요하고 자, 등기필 정보가 불필요합니다. 자, 저희 바로 이전에 했는데 등기필 정보가 당연히 불필요하죠. 어차피 요 집행권한이 있기 때문에 자, 뭐 대표 유형은 요 정도고 표시 변경 경정 등기 등기 명의인이 이제 뭐 성명, 주소, 명칭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단독 신청 가능해요. 왜냐? 권리 변동이 아니라 단순한 표시 정정을 했을 경우. 왜냐면은 이제 등기가 되어 있는 사람이 뭐 이름을 바꿀 수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냥 기인만 변경하면 되기 때문에 단독 신청 가능합니다. 가등기는 원칙적으로 공동 신청이나 다음 경우 단독 신청 가능.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이 있을 경우. 의무자는 가등기를 무조건 해야 되는 사람이라 했죠. 의무자는 무조건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가등기 권리자는 자 이제 등기 권리자랑 등기 의무자는 이제 등기로 인해서 권리가 생기는 사람이고 의무자는 등기로 인해서 권리를 잃어요. 권리를 잃으면 손해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등기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등기 의무자예요. 근데 어차피 등기 권리자는 권리가 생기죠. 이득이죠. 근데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이 있을 때는 가등기 권리자 단독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대신 가등기 말소를 할 때는 가등기 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자, 왜 가등기냐? 자, 일단은 그냥 등기 아닙니다. 그냥 가등기는 일단은 이제 가계약을 걸어놓은 상태를 말해요. 가계약. 그래서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승낙이 있을 경우에는 단독 신청 가능해요.
그래서 가등기 말소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도 단독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수용에 의한 소유권 이전. 수용이 이제 국가에서 뭐 땅 뭐 매매했거나 뭐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제 토지 수용, 뭐 토지 사업을 했어요. 그럼 토지를 사야겠죠. 토지 수용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등기 권리자가 단독 신청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따지면 등기 권리자가 국가가 되겠죠. 수용은 이제 공법상 강제 취득을 하는 거고 이제 등기 의무자 협력이 불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제 일단 국가에 사겠다 하면은 이제 그 일정 뭐 절차가 있겠죠. 허용을 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협력 불필요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가능합니다. 말소 회복 등기. 자, 등기가 불법적으로 사라졌어요. 그럼 기존 권리자는 당연히 말소 회복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 가능하겠죠. 대표적으로 뭐 저당권 말소 회복, 뭐 제한 물권 말소 회복이 있고 일부 경정 등기 일부만 잘못됐어요. 그러면 이해관계인이 단독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등기 명의인 표시 오류, 뭐 이름이 적혀 있는데 이름이 잘못됐거나 권리 일부가 착오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권리가 있는데 이 정도 파트인데 이 정도라고 착오가 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착오 정정이겠죠. 자, 그 다음에 왜 이게 고칠 수 있냐? 등기자를 지금 변경한 게 아니죠. 그 세부 내용을 변경한 거기 때문에 어차피 둘 다 동의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공유물 분할 관련돼서 단독 신청했을 경우 판결 났을 때 그러면 단독으로 신청 가능하고 등기 원인이 공유물 분할이고 연월일이 판결 확정일 이 두 개가 있어야 돼요. 또한 변론 종결 후 승계인이 발생하면 승계 집행문으로 등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승계인이 이 본론이 끝나고 이 등기 권리자가 해당 권리를 다른 사람한테 판 거예요. 승계시켰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승계 집행문이라고 있거든요. 집행문이 뭐냐? 이 등기 권리자의 따지고 보면 뭐 직함을 이 사람한테 양보하겠다. 승계를 허락한다 그 소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승계 집행문이 있어야 등기가 가능해요. 다른 소리로 말하면 자, 단독 신청이 인정되지 않는 유형은 소유권 이전 등기, 일반 매매, 저당권 설정 등기, 전세권 설정 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 등이 있어요. 그리고 임차권 설정 등기. 일반적인 물건의 설정이랑 이전 등기는 공동 신청이 필요해요. 자, 위에 보시면 대부분 이제 뭐 불법 말소라든지 아니면 표시 변경 경정 등기라든지 판결 요 정도죠. 아니면 가등기, 수용, 말소 회복, 일부 경정 요 정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당도 신청한다. 만약에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있으면 똑같습니다. 승소한 사람이 신청을 해요. 그리고 사회행위 취소, 사회행위가 그거였죠. 만약에 이제 채무가 있었는데 이거를 일부러 판 거예요. 그럴 때 이 행위를 취소해 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채무가 있는데 이 채무를 갚아야 될 거를 일부러 판 거죠. 그래서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 신청이 가능해요. 왜냐? 채무자는 당연히 일부러 팔았으니까 그 등기 신청을 안 하겠죠. 그래서 채권자가 대위하여 신청이 가능하고 등기 권리자는 채무자, 대위 신청인인 채권자가 됩니다. 진정 명의 회복 판결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뭐 사기를 쳐서 이 집이 있는데 A랑 B한테 팔았어요. 뭐 이럴 때 명의가 이 A가 어쩔 수 없이 삭제가 된 거예요. 그럴 때 다시 소송을 걸어서 내 명의 회복해달라 약간 이런 식으로 판결을 거는 건데 변론 종결 후 제3자가 등기 명의인이 되면은 승계 집행문으로 이전 등기가 가능하다. 그냥 무슨 소리냐? 자, 이미 이 집에 대해서 내가 명의 회복을 했어요.
회복을 했는데 지금 제3자가 등기 명의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3자가 산 거죠. 근데 이미 명의 회복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따져보면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승계집행문으로 이전 등기가 가능하다 이 소리예요. 공유물 분할 판결에는 등기 원인, 공유물 분할 연홀일, 판결 확정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조정 화해 공고 결정. 판결과 달리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없습니다. 자, 보시면은 진정 명예회복 판결은 지금 3자에게 이 판결물 효력이 미쳐서 지금 승계집행문으로 이전 등기가 가능하다고 했죠. 근데 조정이랑 화해 공고는 제3자에게 미치는 판결력이 없어요. 기판력이면은 뭐 A란 판결이 다른 사람한테 미치는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얘는 지금 화해하라고 공고 결정을 한 거잖아요. 판결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기판력이 없고 따라서 승계집행문으로 제3자가 등기 불가능합니다. 자,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자, 소유권 보존 등기 단독 신청 가능하고 그 대신 명인이 될 자 보존 등기 말소 당연 가능하고 판결 등기 가능하고 표시 변경 등기 가능하고 가등기는 승낙 시 가능합니다. 가등기 말소도 가능하고 수용 이전 등기 가능하고 말소 회복 등기 가능하고 그 대신 말소 회복 등기는 권리자 가능합니다. 일반 이전 등기는 불가능해요. 공동 신청을 해야 된다. 자, 플렉시 문장도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시험용 암기 문장도 한번 그냥 대충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1번부터 갈게요. 판결 등 집행 권한에 의한 등기 신청 시 신청 정보 및 첨부 정보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판결 등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을 하는데요. 그 다음에 자, 보시면 기존 등기 원인이 부존재 무효이거나 취소 해지에 의하여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말소 등기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 시 등기 원인인은 확정 판결로 그 연월일은 판결 성결로 기재해야 된다. 이거 맞죠? 왜냐면 지금 판결 솔직히 앞에는 볼 필요 없고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 시 등기 원인은 확정 판결이랑 그 연월일은 판결 선고일 이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리고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 시 승소한 등기 권리자는 자 이거는 등기필 문제랑 이제 같이 겹쳐지는데 판결에 의하여 등기 신청 시 승소한 사람은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 없어요. 근데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신청할 때는 이 사람의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게 살짝 헷갈릴 수도 있는데 보면은 단독으로 위에 이제 생략돼 있긴 한데 이제 보시면 여기 여기 나와 있네요. 승소한 등기 의무자도 단독 신청 가능하다 하지만 등기필 정보는 권리자가 신청 시 불효고 승소한 등기 의무자는 등기필 정보 필요입니다. 자, 그래서 2번은 맞는 설명이고 자, 3번 갈게요.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 시 등기 절차 이행과 반대급부 이행이 독립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집행문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자, 이 이유가 뭐냐? 이제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집행문 첨부가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등기 절차를
이행을 명할 경우 이제 집행문을 첨부해야 되는데, 왜냐, 등기 절차 이행과 반대급 이행만 기입돼 있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반대급부의 이행이 독립적으로 둘 다 기재돼 있을 때는 첨부를 안 해도 됩니다. 왜냐면 이 이행이 조건부일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음, 아무튼 한 번 더 맞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원고가 원인 무효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받은 경우, 원고는 그 판결 변론 종결 후에 맞춰진 소유권 이전 등기 등기 명의인에 대하여 승계 집행문을 부여받아, 아니죠. 말소 판결은 굳이 승계 집행문을 부여받을, 어, 자, 원고가 원인 무효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받은 경우에는, 자, 원래 이 원인 무효 되기 전에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겠죠. 등기 명의인에 대하여 승계 집행문을 부여받아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왜냐? 그 사람의 지위를 이전받아야지 이제 내가 등기 명의인이 돼서 이제 삭제할 수 있으니까. 5번. 현물 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공유물 분할에 대하여 화해 공고 결정이 확정된 후 그 결정에 따른 등기 신청 전에 일부 공유자의 지분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자, 화해 공고 결정은 3자에게 영향이 없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공유자는 자신이 취득한 것으로 정해진 분할 부분에 관하여 이 3자에 대한 승계 집행문을 부여받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어요. 왜냐?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2번. 등기 신청 중 공동으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가압류 등기, 말소 등기. 이거 뭐 공동으로 신청 안 해도 되죠? 그 다음에 공동 신청에 의한 등기, 경정 등기. 경정 등기도 경정 등기인데, 자, 보시면은 공동 신청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공동으로 해야 돼요. 자, 위에 보면은 일부의 경정 등기일 경우 이해관계인이 단독 가능한데, 지금 공동 신청에 의한 등기의 경정 등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공동으로 해야 되고, 미등기 건물 소유자의 갑이 매도했으나 갑이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을 하지 않아 소유권 이전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 자, 소유권 보존 등기는 단독이 가능하다 했습니다. 뒤에 맞고, 제한 물건의 등기가 불법 말소된 후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진 경우 제한 물건의 말소 회복 등기. 이것도 단독 가능하다 했죠. 아니지. 얘는 여기 일반적인 물건 설정 이전 등기는 공동 신청해야 됩니다. 제한 물건의 말소 회복 등기. 지금 일반적인 물건의 지금 권리 변동이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2개. 얘도 공동으로 해야 됩니다. 자,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이래요.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신청할 때는 이거 맞죠? 그 권리에 대한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자, 근저당권 설정 등을 명하는 판결 주문에서 채권 최고액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 이 판결에 의하여 등기 권리자는 단독으로 근저당 설정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맞아요. 왜냐? 만약에 채권 최고액이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얘는 단독으로 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근저당 설정 등기를 명하는 판결 주문은 채권 최고액 플러스 그 채무자가 DB 의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저당 설정 등기를 신청할 수 없어요. 3번 판결문상 기재된 피고의 주인번호 등록부와 등록부상 기재된 등기 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는 동일하나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피고의 주소에 관한 서면을 제출해야 된다. 이거는 아닌 이유가 일단 주소는 다르지만 동일인을 인정할 수 있어. 이럴 때는 서면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면 제출할 필요 없고 자, 그 다음 회수한 등기 의무자는 승소한 등기 권리자를 대위하여 등기 신청을 할 수 없다. 맞아요. 왜냐면 승소한 사람만 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갑이 승소 판결을 받아 확정된 후 10년이 지났고 그 판결에 의해 등기를 신청하더라도 등기가는 일을 수리해야 됩니다. 맞아요. 이행 확정 판결을 받았으면은 이게 확정 시기에 관계없이 확정 후에 몇 년이 건가해도 그 판결에 의해서 등기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4번 판결에 의한 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판결 정보를 그곳으로 송달하게 한 사위 판결에 대한 이게 사위 판결이 사회행위거든요. 그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로된 후 상소심 절차에서 그 사위 판결이 취소 기각된 경우 취소 기각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맞죠? 응. 자, 틀렸네요. 자, 그 사회 판결이 취소 기각됐어요. 판결 자체가 없어졌죠. 하지만 판결에 의하여 하려면은 이행사항이 적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증인의 작성의 공정증서는 설령 부동산에 관한 등기 신청 의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조항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등기 권리자는 이 공정증서에 의하여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맞아요. 왜냐? 이 공정증서는 공정하게 작성됐다는 증서일 뿐이지 이거는 자 원래 우리가 등기를 하려면은 이제 권리자랑 의무자 둘 다 해야 된다. 이게 적혀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판결에는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나타나야 하며 신청의 대상인 등기 내용, 즉 등기 종류, 등기 원인과 그 영월일 등을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명시되어 있어야 된다. 당연하죠. 전세권 설정 등기를 명하는 판결 주문에는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할 필수적인 기재사항이 전세금이나 전세금의 목적인 범위가 명시되어 있어야 된다. 자, 만약에 이게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은 요 위에 근저당 설정 등기를 원하는 판결 주문에서 이게 명시되지 않았으면은 등기 신청할 수 없죠. 이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4번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이 가능한 승소한 등기 권리자에는 적극적인 당사자인 원고뿐 아니라
피고나 당사자 참가인도 포함된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그냥 이제 뭐 원고든 피고든 둘 중에 한 명은 승소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원고나 혹시나 뭐 피고가 승소했을 수도 있겠죠? 당사자 참가인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요 소리입니다. 그리고 수익자를 상대로 사행위 취소 판결을 받은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단독으로 등기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기 신청서의 등기 권리자라는 병 대위 신청인 을과 같이 기재하고 등기 의무란에는 갑을 기재한다. 맞죠? 왜냐면 갑을 상대로 취소 판결을 받았으니까 의무자는 지금 의무를 권리를 잃어버린 사람은 이 수익자겠죠. 이렇게 5번도 맞습니다. 5번 공동신청주의 예외. 그러면 이 말은 단독 가능하냐? 뭐가 가능하냐? 이 소리죠.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보존 등기 말소는 단독 가능하댔죠. 자, 그 다음에 가등기 권리자는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이 있을 때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 가등기 명의는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맞죠? 등기 명의의 표시 변경이나 경정은 단독 맞죠? 자, 공유물 분할하는 판결에는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죠. 단지 등기 의무자가 필증이 필요하다. 필요. 판결에 의한 등기는 단독으로 아니지. 맞네요. 판결에 의한 거는 여기 의무자 단독 신청 가능하죠. 자, 그리고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맞죠? 6번 집행문 및 공유물 분할 판결에 따른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게 나오면은 대충 예상해야겠죠? 자, 공유물을 분할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등기 권리자 또는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맞죠? 자,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려는 확정 판결의 변론 종료 후 판결에 따른 등기 신청 전에 지금 3자가 격려했어요. 그러면 승계인에 해당하여 자, 지금 3자에 대한 승계 집행물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단독 등기 의무자로 하여 권리 이전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죠. 승계 집행문을 부여받은 경우에 자 3번 등기 신청서에 기재하는 등기 원인과 영월일은 공유 분할 판결의 경우 등기 원인은 공유물 분할 맞죠? 영월일은 판결 확정이 맞습니다. 4번 공유물 분할 판결의 변론 종결 후 그 판결의 확정 전에 일부 공유자의 지분이 3자에게 이전된 경우 위 3자가 변론을 종결한 뒤에 승계인에 해당되어 기판력이 그에 미치는 이유로 종종 공유자가 취득한 분할 부분에 관하여 승계 집행물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곧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거랑 똑같네요. 똑같은 소리예요. 단지 뭐 공유물 분할이냐 진정 명의 회복이냐 이 부분만 다르지만 결론은 판결 변론 종결 후 요겁니다. 자, 3자에게 기판력 영향을 안 미치는 게 그거였죠. 회복. 그 화해 공고. 화해 조서. 이런 거였습니다. 그리고 5번. 공유물 분할 판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현물 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공유물 분할에 관하여 조정이나 화해 공고. 자, 이건 3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했죠. 확정된 후 조정이나 화해 공고에 따른 등기 신청 전에 일부 공유자의 지분이 제3자가 이전된 경우에 따른 공유자는 자신이 취득하는 것으로 정해진 분할 부부에 관하여 승계 집행문 부여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답 5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